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전직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 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김보협 정치 전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 또 직접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이 사건을 박지원 원장과 이제 연계시킨 자체 굉장히 당도 우습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2020년 4월 3일 날 범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죠. 이 범죄 사실은 2020년 4월 8일 날 선거 범죄가 이미 종료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갖다가 뭐 공작을 했다, 지금 어떻게 한다 이건데, 저는 이미 방송에서도 밝혔다시피 뭐 법사위나 여러 이제 원장님의 이전의 의정 활동 때문에 신분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뭐 고려 대상도 아니었다고 했는데도 계속 이 시점이나 보도 때문에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었잖아요. 네, 이번 주도 역시 고발 사주 의혹 논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금 들으신 건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가 오늘 아침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최근 불거진 쟁점별로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장성철 교수님, 지난주에 제보자가 누구인지 아시고 기자와 대화 중에 뭐 실수로 언급이 되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됐다는 말씀 주셨는데, 정확히 얘기했죠, 제가. 그 당시에 이분인지 알고 계셨던 거죠? 네. 아하. 그런데 지금 그 사건 자체가 엄청나게 커져 있습니다. 커졌네요. 자, 먼저 이 조성은 씨가 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관계에 대한 윤석열 캠프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본질과 상관이 없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상의도 하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박지원 게이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장성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상의하지 않았어요라고 하면은 상의하지 않았구나. 이건 박지원 국정원장이랑 상관없구나. 그냥 둘이는 한 호텔에서 38층에서 만나서 밥만 먹었겠구나라고 믿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점의 흐름상 네. 결국에는 국민의힘에게 빌미를 잡혀서 공격당할 네. 여러 가지 명분을 준 것이 아니냐. 이것은 어쨌든 조성은 씨의 말로 인해서 비롯됐잖아요. 네. 그것이 본인은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말꼬리 잡지 말아요라고 하지만 그것은 은연중에 사실을 고백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과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사안 또한 조성은 씨가 입증을 할 책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박지원 원장과의 만남도 조성은 씨 SNS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거 맞죠? 아니 근데 표디님 거기에 보면은요, 네. 박지원 원장을 만났어요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창밖에 사진, 뭐 역사적인 순간 이런 거를 통해서 기자들이 추적을 했고 취재를 했고, 그때 박지원 원장 만났어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하. 네, 김보혁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원래 출발은 검찰 혹은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프레임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국정원의 혹은 박지원의 제보 사주 의혹 사건으로. 제보 사주. 예, 네. 국민의힘 쪽에서 예.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박지원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 먼저 탓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하. 국가 안보를 다루는 최고위 이 공직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처신을 조심해야 되는데, 네. 제가 알기로도 국정원장 관저로 네. 거의 매주 이렇게 알고 지내던 기자 혹은 정치하는 분들 모셔서 같이 얘기 나누고 밥 먹고 그런다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 참석했던 분한테 도대체 무슨 얘기합니까? 그분 정치인 출신인데 정치 얘기, 대선 얘기 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되게 조심한다 그래요. 아하. 그게 그 빌미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 다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않냐. 국정원의 사이버 안보 능력 뭐 이런 거 막 자랑하고 조심하려면 그런다는데. 만나질 말아야지. 실컷 만나놓고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박지원 혹은 박지원 게이트, 박지원의 정치 공작
가기에는 너무 그 무리가 있지 않나요? 사실 그 공작에 네. 김웅도 넣어야 되고 손준성도 섞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공작을 짤 만한 선수가 있지는 않다. 아, 그렇게 처음 생각합니다. 발달부터 공작이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거침없이 하이킥 김보협 기자, 장성철 교수 두 분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거침없이 하이킥이요.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댓글로 직접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 김보혁 기자께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성은 씨를 만난 것 그리고 일부 보도에서 나왔지만 이런저런 정치인들을 그 공간에 불러온 거 그 자체가 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빌미를 줬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적절함에 대한 뭐랄까요 조치 무엇이어야 할까 야당에서는 사퇴나 경질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김보혁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한 처신과 사퇴 경질은 너무 또 이어지지 않는 얘기고요. 일단 국민의힘이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공수처가 여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리고 이게 본주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일단 고발인 조사는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조성은 씨 휴대폰이 가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안에서 실제 박지원 원장과의 뭔가 주고받은 문자가 있는지 통화 뭐가 있는지 그래서 박지원 원장을 직접 조사를 해야 되겠다 네. 싶을 때는 저는 그런 조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만약에 나오면 뭔가가 예. 근데 경질이니 사퇴니 하는 얘기는 너무 나갔다는 거죠. 네. 그 단계에서 뭐가 밝혀지면 음. 당연히 따라 나올 수 있는 얘기나 그렇지 않을 때는 공세죠. 네,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섣부르다, 너무 나갔다, 공세다. 장성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공수처의 현재 잣대에 의하면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공수처 검사가 김웅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네.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론에서 문제 제기했으니까 우리는 의혹을 풀려고 지금 압수수색하러 왔습니다. 이랬잖아요. 예. 박지원 게이트라고 지금 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잣대로 보면 박지원 원장 당연히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야당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은 대선 개입으로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네, 만약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는 야권의 대선 후보 1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작을 통해서 대선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조성은 씨랑 같이 했다면 이것은 국정원장이 개입한 대선 개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야당이 주장하는 거죠. 네. 물론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진 않아요. 그렇더라도 야당 같은 경우에 네.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가 만났다라는 사실이 안 밝혀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계속 예. 윤석열이랑 관계 없다니까 김웅 기억 안 난대 손준성은 이거 작성 안 했대 이렇게 계속 해명만 했어야 되는데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 공격이 가능하잖아요. 박지원 네. 게이트 대선 개입이야. 박지원 사퇴해 조사해야 돼라고 하면서 막 물타기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박지원 원장 때문에 음흠. 윤석열 후보로서는 되치기가 가능한 하하. 프레임으로 걸려들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라면 말이죠. 이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야당에서는 되치기가 가능한 상황, 그것은 대선이라는 국면에서 이 의혹의 공개 시점, 방법, 내용 이런 것들이 대선에 개입하는 그런 공자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공격을 하시는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렇게 야당에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원래 그러면 발생한 의혹의 본질,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그것이 당에 전달되고 또 총선에 영향을 미칠 요량으로 행해졌던 총선 공작 게이트라고 하는 것들, 이 부분 두 가지일 텐데요. 일단 그럼 여당에서는 이 부분을 공격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사이에 무엇이 오고 갔고 그것이 당에 전달됐고 이 부분도 역시 조작됐다고 보세요? 아니요, 조작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상 증거를 보면 네.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뭘 보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이다. 그거를 뭐 예. 첨부 파일이든지 아니면 고발장이라든지.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손준성 검사가 직접 그걸 작성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손준성 검사가 다른 검사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만든 고발장과 여러 가지 문서들을 김웅에게 전달했느냐. 네. 이게 밝혀져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윤석열 후보는요. 네. 관리 책임, 도덕적인 책임, 윤리적인 책임, 대선 후보로서 여러 가지
자격이 있는 것이냐라는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잘못됐는데 네. 김웅 의원이 당에다가 조성은 씨에다가 이 자료를 줘서 야 최강욱 고발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당의 일반적인 당무 활동이라고 봐요. 당에서는 접수가 된다면 그런 그럼요. 제보나 고발이. 당에서는 항상 고소 고발을 하니까. 네. 근데 그것이 현직 검사가 작성한 거를 기반으로 했다면 이것도 불법 여부, 예를 들면 개인 정보가 유출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책임을 김웅 의원도 져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요. 네, 어떻게 보세요, 김보혁 기자님은? 이렇게 사건이 막 복잡해질 때 우리는 사실과 주장을 갈라봐야 되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일단 사실관계 분명하게 드러난 건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김웅 당시 후보자에게 총선 직전 4월 3일과 4월 8일인가요? 그때 그 고발장 초안이 전달됐다. 김웅 후보자는 조성은 씨에게 이걸 또 전달을 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실제 8월에 그때 나온 초안과 비슷한 고발을 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네. 이거는 명백한 사실관계. 네.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거고. 예. 이제 밝혀질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진짜 손준성이냐, 손준성이 관여해서 혹은 지시해서 한 거냐. 그리고 만약 손준성이 맞다면 거기에 윤석열 총장은 얼마나 개입했느냐, 알고 있었느냐, 지시했느냐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에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좀 정리를 하자면 초기에는 그 손준성 보냄이라는 뭐랄까 텔레그램에 보낸 이의 이름 그리고 보낸 내용 자체도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막 나왔지만 이건 상당히 이제 희석된 것 그런 것 같고요. 같아요. 네. 실제로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무엇을 보낸 것은 거의 사실로 굳어지는 것 같고 네. 그 이후에 김웅 의원이 당에서 일상적인 조치로 법률지원단에게 보낸 것도 맞고 그 사이에 조성은 씨가 그것을 전달 매개체였던 것도 확실해 보입니다. 네. 다만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그 이후에 불거진 게 여당에서는 바로 이것을 윤석열 후보와 직접적 연결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 그래서 아마도 알고 있었고 지시하거나 묵인하거나 방조하지 않았겠느냐 책임이 아마 연동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시각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불거진 것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 간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야당은 이제 이것은 대선 개입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대치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같은 잣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쪽은 그런 증거들 혹은 네. 사실관계 분명한 것들이 좀 있고 네네. 박지원 조성은 관계에서는 네. 만남의 대화 내용 뭐 이런 건 없고 조성은 씨의 발언, 네. 인터뷰 내용 예.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 예, 물론 구체적인 건 다르죠, 당연히. 예. 이게 서로가 이런 공교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것이 앞서 이제 장성철 교수께서는 만약에 손준성 검사 등 검사들이 개입된 것이 드러난다면 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은 도의적인 그럼요. 그런 지휘 관리 책임, 책임도 있고. 관리자 책임 당연히 져야 된다는 네. 말씀 주셨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네. 직접적인 지시나 묵인 방조, 모의 이런 것들까지도 가능했으리라고 보세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황상 네. 과연 그걸 해서 어떤 이득을 취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당시에 대검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라인들이 좀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건데 네. 그것을 지시했다고 하면 그것이 안 밝혀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했을 리가 없다. 네.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기는 한 언론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그냥 네.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한테 해서 야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뭐 좀 자료 좀 줘봐 뭐 이거 좀 작성 좀 해줘봐 그래가지고 다시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뭘 보내고 네. 김웅 의원이 이제 조성은 씨한테 보내고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이것도 추측입니다. 네, 두 사람 관계가 또 긴밀하고 친밀하고 네. 그러니까. 김보혁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한 윤석열 후보로까지 연결짓는 연결고리가 부족하다. 직접적인 개입은 이 부분 어떻게 지금은 보세요? 없죠. 아직 지금은 없죠. 그냥 손준성 당시 정책관이 검찰총장의 직속 부하이고 업무의 성격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수사 정보를 모으는 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외에는 아직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반대로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 조성은 씨 사이의 관계 아까 이제 김보혁 기자께서는 많이 다르다. 왜냐하면 둘 사이가 관계가 있었다, 만났다라는 사실만 공개가 됐지 이번 공개와의 관계성은 전혀 어떤 언급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야당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황적인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특히 그 공개 시점과 만난 시점 8월 11일인가요? 그 날짜의 중요성에 주목을 하고 그리고 4월에 일어났던 일이고 조성원 씨도 4월에 알고 있었는데 왜 이것이 지금에서야 9월 2일에 그것이 공개가 되었느냐? 그 사이에 있었던 박지원 원장과의 만남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증거 제시하라 말 말고 예. 예, 이것이 근거 없는 이 어떤 주장이라는 어떤 뭐 논리가 있을까요? 제가 정치 공작은 무리한 주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뭐 당연한 것 같고요. 예. 그 적어도 김홍 뭐 손준성 끼워 넣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건 아니니까. 네. 다만 이해가 가는데 뭐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는 것 중에 제보를 사주하지 않았을까. 만약 둘 사이가 가까웠다면 네. 조성은 씨가 박지원 원장을 만난 때 예. 저 지난 총선에서 이런 일이 있고요. 이런 걸 가지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이 네,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네. 박지원 원장이 어떻게 했을까? 그래? 그런 거 있어? 한번 줘봐. 이거 다음 대선에서 써먹을 수 있겠네. 라고 했을까? 아니면 내가 국가정보원장인데 정치에 개입하는 순간 이건 큰 사건이 된다. 나 안 들은 걸로 하겠다. 네. 라고 했을까? 예. 하면 저는 그 굉장히 노회한 정치인 출신의 국정원장은 후자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 네, 해답을 네.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자, 뭐 정파적인 이익 다 배제시키고요. 네.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그리고 사실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네. 개인적인 캐릭터도 아시고 하시기 때문에 뭐 불필요한 좀 뭐랄까요 그런 그 공방 이건 그 알아서 정파들에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조금 더 진실적으로 접근해 들어간다면 장성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김병욱 기자님 보신 이러한 전망. 예, 뭐 분석. 일리도 있고 존중하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가 평론을 할 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평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추측만 가지고 평론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고 네. 현재 상황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고발을 사주했어라고 공격하는 쪽도 너무 무리가 많고 아니 박지원 원장이 조성은이랑 만나가지고 이거 공작을 한 거야 네. 라고 한 것도 상당히 무리한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예. 방어만 하면 힘드니 억지로라도 이거 공작한 거야 국정원장이 네. 이렇게라도 공격해야지 어쩌겠습니까. 방어를 위한 공격. 근데 양쪽 다 저는 네. 너무 무리한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이 안개도 거치고 먼지도 가라앉고 거품도 조금 걷어지면서 이 진실이 드러나리라 기대하고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책임 논란 역시 어느 정도 국민의 뜻에 따라 정해지겠죠. 다음 사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사안으로 가보죠. 민주당 정세균 후보 오늘 갑작스럽게 정말 충격적인 후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 배경 김보육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퇴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언제 어떻게 사퇴를 해야 될까 시점을 고민하지 않을까. 오늘 점심 때도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오후 3시에 사퇴를 하는 바람에 좀 놀라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3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처음에는. 3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미 있는 3위에 들지도 못하고 1% 지지율을 갖고 자기의 고향인 전북을 간다? 이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전북에서도 같은 비슷한 결과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받았을 때 입는 상처 예. 이건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지지하는 의원들 쪽에서도 아마 지금은 총리님 시점이 됐습니다라고 권고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장성철 교수님, 과연 그렇다라면 정세균 후보의 사퇴에 혹시라도 1, 2위 후보 중에 어느 한쪽에 도움을 주거나 민주당 최종 후보 결정에 내가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의도는 전혀 없었을까요? 본인은 그걸 부정했잖아요. 네. 그냥 나는 누구를 지지하지 않겠어요. 그냥 뽑히면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나 온 힘을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누가 되든지 간에. 네. 그 표를 봐도 뭐 1등 이재명 후보, 2등 이낙연 후보에게 어떻게 뭐 갈리고 쏠림 현상은 나타나고 이런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대략 그러니까 의도도 없지만 네. 실제 영향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 4%좀 넘게 아하. 득표를 하셨는데 네. 그거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그 이낙연 후보가 그거를 다 받으면 역전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대세에 영향 끼치는 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어렵다. 생각이 들고 네. 정세현 후보가 사퇴한 거는 좀 거침없이 말씀드리면 창피해서 사퇴했다. 왜냐하면 추미애 후보한테도 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못 참게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몇 주 전, 몇 달 전인가요? 장성철 교수께서 정세균 후보 그렇죠? 비관적인 전망을 그 해주시면서 얘기를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정세균 후보 측에서 상당히 감정이 상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많이 혼났습니다. 네. 근데 참 근데 뭐 솔직한 뭐 평가해 주셨습니까? 네, 근데 그 어떤 국가 지도자로서 네. 충분히 자격과 자질과 인품과 성품 가지신 분인데 그렇죠. 어쨌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이재명 후보보다는 낮잖아요. 그래서 당원과 지지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김보혁 기자님. 네. 그런데 그런 산술적인 뭐 퍼센테이지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잖아요. 호남에 두 후보가 있었는데 한 후보가 사퇴를 했다. 네. 그것이 어떠한 뭐 정서적 감정적인 뭐 반응이 일어나고 그래서 뭔가 다른 영향이 좀 있을 가능성. 이것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저는 별로 없을 거로 없을 봅니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의 선수 한 명이 빠졌으니까 다른 호남 선수에게 우리가 몰아주자. 그렇게 그동안 선택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예. 본선 경쟁력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네.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거침없이 하이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평론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보혁 기자, 장성철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